네, 안녕하세요. 저는 끌레도르 연구원 민경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우리 아이 경제놀이라는 주제로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 경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제가요, 뭐길래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까지 열까? 우리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경제 딱 하시면,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이게 대체 뭐고? 라는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근데 사실요, 엄마가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경제라면요, 내 아이한테 조금 알려주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끌레도르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좀 찾아가실 수 있게 제가 라방을 좀 준비해 보았어요. 저는 사실 제 경제라는 게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 이제 뭐 대학 때 배웠던 원서 책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 서적과 관련된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뭐 경제 관련, 경영 관련 자격증 이제 관련 서적과 자료들도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경제를 막 전공을 공부하듯이 마치 막 두꺼운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내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하나라도 내가 소지를 하고 있어야만 내 아이한테 막 경제를 좀 알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영수는 어떻게라도 뭐 내가 내 아이 초등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경제, 이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꽤나 이 무거운 느낌의 단어가 바로 경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경제는 사실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요, 주변 경제 상황은 조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현금이라던가 실물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밖에 나가서 저희가 뭐 밥을 사 먹던, 뭐 은행을 뭐 한 번이라도 더 방문을 하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라든가 그 다음에 앱카드 결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돈을 쓰기가 매우 좀 쉬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내 지갑 안에 돈이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또 은행에 자주 방문을 할 일이 없다 보니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쓰임에 대해서 막상 내가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지, 내가 얼마를 정말로 진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저축을 하고 있고 뭔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게 맞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리고 일단 근데 그걸 떠나서 엄마들이면 체감을 하시죠. 사실 마트만 딱 가셔도 가격이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것들을 사실 물건들의 가격의 오르내림으로도 충분히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데요. 그게 사실은 경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라고 해서 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막 이런 전공에 관련된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제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기 딱 이렇게 하나 딱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경제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는 몇 개월인데, 몇 살인데 가능한가요? 라고 가장 먼저 물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댓글에 좀 손 이렇게 해주실까요? 꽤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당장에 이 스터디를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댓글이 좀 잘 안 올라와가지고. 네. 일단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요, 경제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한테요, 경제 감각을 일찍 노출해주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노출해주는 게 좋다 하고, 그 다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엄마표 영어를 이제 대표해서
영어 DVD를 보여주듯이 경제 관련 교육 영상도 어릴 때부터 보여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요, 일단 아이 옆에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죠. 그리고 부모님만큼 아이에게 경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에 저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전부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금수저면 좋겠지만 금수저여서 모든 나의 돈 씀씀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일단 경제교육을 잘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 경제교육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찾아보면 그 경제교육을 잘하고 있는 부모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그 교육 철학이 유독 주목을 받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바로 소수의 민족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대체 교육을 시키길래 그렇게 성공을 한 걸까? 혹시 유대인들이 이미 읽어놓은 것들이 많은 금수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들은요, 갓난아이일 때부터 그 경제 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제를 조기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돈을 지나치게 굉장히 숭배를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돈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경제 감각,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동전을요, 이렇게 손에 쥐어주거나,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전에 저금통을 마련해서 그 저금통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다고 해요. 근데 이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은다고 동전을 넣는다고 이게 뭐가 어떤 경제관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돈에 관련된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5세 무렵부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아이들한테 돈을 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실생활에서 그 활동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저축이라는 개념을 노출해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저축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경제 교육은요, 사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경제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사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요, 어릴 때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그 습관이 지속이 된다고 믿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배울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경제 알아야 된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데? 경제신문다. 그럼 나 경제신문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구독을 해볼까? 그러면 나 가계부를 좀 써볼까? 그럼 경제신문에는 뭐가 있지? 그럼 구독비는 얼마지? 그럼 나 가계부는 뭘 사지? 막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지금 그러신 분? 예, 그러면 우리 잠시 이렇게 스톱 할게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경제 동화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감각을 기르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이제 그럼 끌리도로가 선정한 이 경제 동화는 어떤 책인지, 그 다음에 이 경제 동화와 연결해서 저희가 스터디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책은 피드를 통해서도 보셨겠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10권으로 되어 있고요.
10건으로 되어 있고 이 10건이 크게 일단 돈의 가치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경제활동,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경제활동, 그래서 돈을 쓰는 경제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스마일 경제 동화책은 사실 10권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이렇게 그 이제 큰 전집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에 그러면 너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10권 안에 그 구성을 정말 잘 짜놨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돈이 뭔데? 그럼 돈이 대체 뭔데? 자, 돈은요,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봐. 돈은 좋은 거야. 돈으로 뭔가 새로운 걸 살 수 있어. 돈은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나 스스로 아이한테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돈을 갖고 싶은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면 돈이 없을까봐 걱정할 일도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물물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없었을 때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데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물교환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물물교환에 대해서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물교환이라는 일단 단어도 어렵고요. 그럼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물건을 우리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우리 바꿔보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나는 필요한데 나한테 없는 거, 근데 너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리 바꿔서 바꿔보는 거야 라는 개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터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경제 놀이를 껴 넣었다고 하면 이제 저희 끌레도르가 아니겠죠. 끌레도르는 일단 몬테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가 있으셔도 아니면 없으셔도 몬테 경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터디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실 이번에는 기획부터 그 디자인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진행했던 끌레도르 스터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공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였던 것들을 일단 프리크 스타 워크지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10주간 이제 진행할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돈이 뭔데 라는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제 물물교환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끌레 나라에서는 사과가 2개, 도르 나라에서는 오렌지만, 끌레 나라에서는 사과만 생산을 해요. 근데 도르 나라에서는 오렌지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끌레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렌지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 나라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과가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고 싶어요. 서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끌레 나라에서는 나는 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배 하나에는 죄송해요. 그 도르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오렌지 같은 경우는 나는 오렌지 하나랑 사과 하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나는 오렌지 하나는 사과 2개랑 줘야지 나는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가치가 정해졌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사과가 6개가 있으면 그러면 오렌지 몇 개랑 바꿀 수 있을 텐데 요거는 꼭 이거를 나누기를 통해서 뭔가 아니면 계산을 해서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한테 사과 2개랑 오렌지 하나랑 서로 교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워크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프린터기가 조금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워크지에는 이렇게 사과, 그 다음에 오렌지의 이렇게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위로 오르셔서 아이랑 직접 사과 2개는
오렌지랑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이에게 사과를 사과를 여러 개 주시고 엄마는 오렌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렌지, 엄마 사과 2개 주세요. 그럼 엄마가 오렌지 하나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교환 놀이를 하시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 저거 오렌지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엄마가 사과 2개 달래? 그럼 사과 2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몬테랑 결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거는 주사위예요. 시중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주사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의 자리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몬테 교구에는 이렇게 수카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카드. 이렇게 수카드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숫자가 커지면요 어떻게 해요? 양도 커져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위를 준비하면서 조금 아이들한테 정말 숫자가 커진과 동시에 양도 커지는 걸 보여주게 하고 싶어서 1의 자리 주사위에는 1의 자리 주사위는 사이즈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주사위는 사이즈가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주사위는요 더 커지고요. 1000의 자리 주사위는 더 가장 커지게끔 하여서 이렇게 수카드하고 연결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 주사위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주사위를 이제 수카드를 활용을 해서 1의 주 자리를 굴려서 나오는 숫자를 수카드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의 개념을 이제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 놀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오렌지하고 사과를 가지고 교환하는 걸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몬테 놀이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 놀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처럼 몬테 교구에는 이렇게 금색 구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1의 구슬, 그 다음에 1의 작은 구슬이 10개가 묶여있는 10의 구슬, 그 다음에 10개짜리 10의 구슬이 10개가 묶여있는 100의 구슬, 그 다음에 이 100의 구슬이 10개가 또 모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1000의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구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구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교구가 없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었는데요. 1의 구슬이 10개가 있으면 뭐랑 바꿀 수 있어요? 10의 구슬이랑 하나를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1의 구슬은 좀 손에 잡기가 어려워서 볼게요. 10의 구슬, 10의 구슬, 10의 구슬, 이렇게 10의 구슬, 10의 구슬, 10의 구슬이 10개가 이렇게 모이면 저는 뭐랑 바꿀 수 있어요? 100의 구슬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물 교환의 개념에서 하나 더 확장이 돼서 실제 구체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체물이라던가 이 몬테 교구를 가지고 교환 놀이를 해볼 수 있게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실 수 있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몬테 교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활동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주차에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뒤는 계속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를 처음부터 종이를 자르셔서 코팅을 하시려고 하면 조금 되게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코팅을 하신 다음에 코팅을 한 걸 자르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 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주사위를 다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1의 주사위를 5번을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10의 구슬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예를 들어 10을 던졌는데 5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50이잖아요. 그러면 50만큼 그러니까 10의 주사위를 7번 던져서 만큼 100의 구슬로 교환을 해보고 아이가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물물 교환을 떠나서 그런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물품 화폐라는 게 생겨나요. 그런 물품 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가 없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걸로 같이 우리 이거를 돈이 없었을 때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물건을 이제 대신 교환을 해보자라고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곡식이라던가 장신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개 같은 거를 통해서 물품 화폐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옛날에는 이걸 사용했었대. 이런 것들도 있어. 물품 화폐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뭘 준비했냐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물품 화폐가 꼭 곡식이라던가 장신구라던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조개 같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나라에 따라서 사용하던 물품 화폐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한테 내가 이거를 다 설명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국에서는 실크를 사용을 했대.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옆에 있는 거야. 그럼 아이가 혹시라도 관심을 보인다면 세계 지도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를 한 번 더 노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화폐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품 화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금속 화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화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시작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정제된 이제 동전 모양이라던가 이런 금속 화폐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까지.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우리는요, 지폐를 조금 보기가 어렵죠. 은행도 잘 가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등장해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암호화폐도 생각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전자화폐, 그다음에 신용화폐까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이제 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리더라도요,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가위질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림자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매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오래 보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지폐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는 신용카드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페이 시스템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동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다양한 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노출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1주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주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물품 화폐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뭐에 대해서 또 배워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화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실제 돈을 가지고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까처럼 아이가 어려서 혹시 좀 좀 더럽지 않나요?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폐의 앞면과 뒷면, 그 다음에 금속화폐라고 불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대해서 아이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아이가 이걸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만지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신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국권도 활용을 했었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우리나라 화폐를 색칠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게 색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 막 꼼꼼하게 이걸 색칠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 연령인 친구들이라도 이걸 색깔을 칠해보면서 이렇게 5만원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럼 실제 돈을 옆에 두시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는 활동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그냥 뭐 색칠해보고 요렇게 하는 활동에서 끝나시면 재미가 없겠죠. 자,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요, 이 지폐 속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이 1,000원짜리 지폐에 단순하게 이렇게 태계이왕이라는 인물이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매화라는 꽃도 들어가 있고요, 명륜당이라는 태계이왕과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 이 인물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폐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실사를 아이들한테 직접 찾아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 정도 4세, 5세, 6세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 한글 노출도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려서 똑같은 글자에다가 오려 붙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글씨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따라 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뒀어요. 그 다음에 화폐 속 인물을 찾아보는 이 부분은요, 요 그림을 우리 퍼즐 찾듯이 퍼즐을 오려 붙이듯이 이렇게 오려 붙이거나 아니면 선긋기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게 워크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이가 뭐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 어린 영화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준비하면 앞에 저희가 1주차와 2주차에서 가장 중점으로 다루는 개념은 교환이랑 화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화폐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환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몬테 교구를 통해서 했었으니까 이제 진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원짜리 2개는 100원짜리 하나랑 바꿀 수 있는 거야. 100원짜리 5개가 있으면 500원짜리랑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실제 동전을 올려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동전을 직접 오리셔가지고 오려 붙이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건데요. 저는 아이가 화폐를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다 보니 제가 뭐를 했었냐면 화폐 박물관을 데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종로에도 일단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끌레도르는 이제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레도르와 떠나는 전국 화폐 여행이라고 해서 그 전국에 있는 화폐 박물관 가보실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도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화폐 박물관에 내 아이가 지금 당장 화폐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말에 아이랑 같이 가서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가서 경험을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이렇게 나들이를 화폐박물관으로 가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주차와 2주차는 이렇게 조금 준비를 이제 했고요. 근데 3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워런 버핏처럼 뭐 부자가 된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체 뭘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이 했던 활동을 같이 다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독 그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들, 그다음에 유독 유도인들 중에는 몬테소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집에서 가훈을 이렇게 벽에 붙여 놓잖아요. 근데 이 활동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액자 속에 아이가 벌고 싶은 금액을 여기다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면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얼마를 적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우리 아이가 벌었으면 좋겠는 금액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그거를 벽에다 붙여보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번 부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벌고 싶은 액수를 적어 놓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벽에다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노력을 했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랑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단계별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돈을 저축할 건데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러면 넌 최종에 얼마를 벌고 싶은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랑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어렵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적어도 그러면은 우리 아이 내가 육아를 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는 나는 전체 돈을 얼마를 나는 쓰려고 난 한번 계획을 잡고 하루에는 일주일 동안은 얼마를 써볼 거야. 한 달 동안에는 이 돈을 써볼 거야. 1년 동안에는 얼마를 써볼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가 계획을 세워보고 아이한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어. 근데 엄마가 이거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끌레도르 경제 스터디를 하는 동안은 너를 위해서 한번 내가 시도해볼게. 이런 활동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절약을 하는 방법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재밌게 준비를 해 보았냐면, 클레도르 아나바다 장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다가 아나바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장을 준비를 해서 어머님들이 자연스럽게 클레도르기 경제 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안 내가 우리 아이는 정말 이제 나이가 커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런 물품들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서로 교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로 이제 중고 장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저희는 또 어떤 놈은 일주일 정리 챌린지 이 3주차에는 어머님들께서 인증을 일주일 정리 챌린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증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 버전, 교구장 버전, 그 다음에 핸드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버전이라고 하면요. 냉장고에 배달 음식 시키시고 같이 오는 소스라던가 피클이라던가 아직 냉장고에 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그 자료들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을 버리는 활동,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장보기 대신 냉장고 파먹는 활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증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사실은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가 진짜 몇 달간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정리한다던가, 그 다음에 중복된 아이의 사진이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 중에 중복된 것들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일 거예요. 우리 교구장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갖고 있는 교구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당근에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클레도르 저희 아나바다 장터에다가 올리셔서 어머님들끼리 이제 교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이제는 잘 보지 않는 이제 전집 같은 경우 아니면 책 같은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조차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경제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또 부자들은요. 꼭 이제 저축과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이제 투자의 규제들이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재테크를 통해서라던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돈을 버는데요. 저희가 당장 지금 어머님들한테 투자를 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식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게 되는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 그래프는 어떤 이제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요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그래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를 어머님들도 알고 아이도 한번 경험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아직 주식 계좌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하나 오픈을 하는 거예요. 꼭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주식 계좌를 오픈해 놓고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는데 이제 아이랑 가실 때 아니면 혼자 이렇게 장을 보실 때 어머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이제 인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도 어느 정도 조금 글자도 뭐 꼭 글자를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이렇게 목록을 제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오늘 우리는 이걸 살 거야. 근데 엄마가 이게 필요한데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서 누가 찾아줄래? 이 물건을 엄마랑 같이 좀 찾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카트에만 채우시지 말고요. 아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 찾기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거 하나하나부터가 경제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두었고요. 요거 한 장 출력하셔서 내가 오늘 아이랑 장보러 가서 이거는 살 거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아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은 이게 싸고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성비가 좋고 뭐 할인이 난 개념을 아이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뜻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한 3주, 4주차까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5주차는 은행 놀이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단순하게 그냥 은행에 대해서 은행 놀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몬테 교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 놀이를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7주차에는 마트,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책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라던가 그런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희가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지금 10년 전에 지금 남아있는 직업,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 직업을 평생 갖는 그런 평생 직장은 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주차는 저희가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아보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요? 일단은 어렵죠. 경제해서 그냥 돈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뭔가 무역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무역만큼 아이들한테 그 나라에 대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뺀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무역만큼 좋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들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어떤 개념이 드러나요? 수출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 교구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구가 없으셔도 스터디 가능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실물 구체물이 없어도 교구를 활용하실 수 있게 자료에 넣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이한테 그냥 그 한 주에 저희 워크지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아이랑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가 이거를 이번에 한번 노출했을 때 요만큼 알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 또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노출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쌓이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머님들도 이제 나라 국기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화폐라던가 해서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이제 경제 용어를 체험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경제 용어를 그냥 정말로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되게 말로 우리 아이한테, 사실 경제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검색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한자어를 풀어놓은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 용어를 이제 실생활에서 자기가 체험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개념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서 경제 용어의 체험에 한 가지 이제 좀 공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가면 저 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경매장에 가면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수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얼마에 주고 살 거예요. 나 이 돈 주고 살 거예요. 그러면 나 저 사람보다 이거 더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경매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그냥 그 선에서 결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체험을 아이랑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경제 용어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주 차기 때문에 10주 동안 인증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0주 동안 그러면 좀 열심히 하셨으니까 정말 좀 내가 알차게 뭔가를 가져가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A4 용지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 경제 용어 사전이에요. 근데 용어 사전을 제가 그냥 리스트를 쫙 뽑아서 쫙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은 아직 까막눈인 경우가 많죠. 근데 엄마도 잘 모르겠는 이 경제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재미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셔서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사전으로 만드실 수 있게끔 경제 용어 사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사전은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은행 해서 은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은행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정말 어려운 말로 길게 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쉽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게 돈을 안전하게 맡기기 위해서 생겨났어요. 왜? 돈을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이들한테 정말 어머님들이 쉽게 설명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사전이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테마별로 은행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 마트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용어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제가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10주를 완성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이래. 요 경제 사전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10주 길지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 아이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여기에 나온 아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사과와 오렌지에 관심만 가져줘도요. 아, 우리 아이가 사과랑 오렌지를 아는구나. 그러면 내 아이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사과를 더 좋아해. 그래서 엄마한테 오렌지 말고 난 오렌지 말고 난 사과가 더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개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활동해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사전 꼭 받아가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요거 자체만으로도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몬테 교구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몬테 대체 교구를 이제 자료는 나와 있는데 나는 몬테를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제 몬테 활용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 활용도 돕고 그 다음에 저희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은 사실 어디 가셔도 사실 수 있지만 이 끌레도르 몬테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끌레도르의 그 품격을 좀 느끼실 수 있게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게 영상도 같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경제도 잡고 그 다음에 몬테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 즐거운 시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전집이 이미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스터디만 참여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요 스터디를 17자를 구성을 하긴 했지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1권부터 10권까지 전체적으로 따라간 건 아니거든요.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경제 개념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10주 차에 거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책을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스터디만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프리위크를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세 분을 뽑아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자, 끌레도르 쪽으로 일단 DM 보내주세요. 제가 일단 한번 발표할게요. 그 연서 넘버1님, 그 다음에 KSJ1140님, 그 다음에 윤수맘2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프리위크 진짜 많이 인증 올라올 줄 알고 조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사실 만든 사람 입장에선 좀 많이 재미있고 일단 사실 또 제가 가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10주차 동안 활동 많이 하시고요. 제가 가서 활용하시는 거에 대한 팁도 남겨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라방을 맞춰볼까 하는데 오늘 라방 이제 어떠셨나요? 사실 책이나 스터디를
떠나서요. 어머님들이 이제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 내용을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오늘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듯이 그냥 당장 지금 가서 아이한테 저금통 하나 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 시작을 하시면 이 스터디가 정말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내 아이는 지금 어려요. 근데 엄마가 나도 이 경제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일단 엄마가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내가 이 스터디를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활용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이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정말 다양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막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단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제가 직업을 가지는지보다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엄마 아빠를 정말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우리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경제 독립 역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네, 끌레도로 일단은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제가 오늘 함께한 라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로 만나 뵐게요. 그래서 스터디 정말 10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꼭 책 구매 여부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방은 일단 제 방은 예정에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저랑 같이 한 시간이 너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따봉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밤 되세요. 이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